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드린 프로그램에 따르면 10시부터 우리 세미나를 개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프로그램 시스템 조정 관계로 10분 정도 연기된 10시 10분에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notice for the audience. We have started seminar 10 and 10. Please wait 10 minutes more. Thank you. 그러면 아, 인사들은 다 했나요? 네. 아, 그 토론자들은 각자 인사를 했고 나머지는 지금 이 화면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네, 섀도우로 지금. 네, 네, 지금부터 우리 그 장수학의 세미나 최한기 저술 통경 발견 보고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요원께서는 시스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Now we start the seminar for invention the new documents. 최한기, it names the 통경. It takes 1.5 an hour. Please sustain to contact this server. Thank you.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드린 것처럼 우리 장사 관장님의 축사를 짧게 듣고 이 연구가 있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창희 선생님의 발표와 장원 선생님 발표를 이어지는데 이창희 선생님 발표에 이어서 김용헌 약정 토론해 주신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장원 선생님 발표에 이어서
도널드 베이커 교수님의 논평을 듣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1시 한 반 정도 진행을 하고 11시 30분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사학 전용훈 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This time is the welcome ceremony mark from the director of the 장사 archives, Dr. 전용훈. Please. 네, 안녕하십니까. 장서각 관장 맡고 있는 전용훈입니다. 아, 오늘 최한기 저술 통경 발견 보고 발표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저술은 저희 장서각 고문서실에서 수집 자료 가운데서 발견이 되어서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자료로서 사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저희 소속 연구원들이 기초 연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연구 발표를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발표를 위해서 먼저 참석해 주신 멀리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도널드 베이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I think we had 10 years since we last met at the Seoul Nation Conference, at the conference held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규장각. 그리고 또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한양대 김용원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요 발표에서는 저희 장원석 선생님과 이창인 선생님, 저희 소속 고문서실 소속 연구원입니다만은 이분들이 지금 이제 철학 저술 그리고 경학 저술이기 때문에 최한계 통경에 관해서 기초 연구를 수행을 하셨지만 그보다 먼저 고문서 연구실이 저희 장사각 고문서 연구실이 오래전부터 민간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들을 수집하고 보존 처리하고 또 수장하고 있는 또 그 가운데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요 어떤 저희 장사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적인 수집 그리고 보존, 연구,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새로 주목되는 이 자료에 대한 연구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발표를 맡아준 이창일 책임 연구원님과 장원석 책임 연구원님의 그간의 연구에 그 기대와 성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논평을 맡아주신 김영원 선생님, 도널드 베이커 선생님의 활발한 토론과 좋은 조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는 물론이고 현재 그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 연구원님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활발하게 참여하여 열띤 학술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Dr. John. Yes. 원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먼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수석연구원 정수환입니다. Nice to meet you. I am 정수환, the head researcher of the 장사 archives. Today's chairman.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술 발표를 하게 된 자료의 발견과 연구에 대한 배경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학술대와 관련된 자료는 그 검색 우리 홈페이지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PDF 파일로 탑재하였습니다. 필요하실 때는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연구 대상 자료는 한국 충남 부여 은산면에 있는 함양박씨 종가에서
300년 동안 보존해오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1996년 당시 종손 박병호 선생님의 협조로 자료가 조사되었고 또 98년에 함께 자료를 수집 조사한 결과입니다. 다시 전체 자료는 현재 8,700여 점 정도 확인이 되었고 이들 자료는 2017년과 2019년에 우리 장수학의 기타하였습니다. 이들 자료는 현재 마이크로피시로 촬영을 완료하였는데 2000년경에 이미 촬영을 하였습니다. 당시는 마이크로필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8년까지 수집한 이후에 그 다음에 즉시 그 학술지를 통해서 함양박씨 수집 고전적의 내용과 자료적 특성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소개 글을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집으로 어, 그 고문집성 45로 99년에 부여 함양박씨 고문서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과 2003년에 거쳐서 이 집의 일기 자료인 한말관인 박시순 일기를 두 책으로 간행하여 학계에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는 2023년에 부여 함양박씨 자료를 좀 더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장수학에서는 자료 분석에 새로이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을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때에 오늘 발표하는 통경 자료에 대한 새로운 가치 부여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6개월 동안 소개해드린 이창일 박사님과 장원석 박사님의 분석 연구를 거쳐서 오늘 중간 발표회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에 이어서 여러 토론자 선생님과 학자분의 의견을 받아서 2025년에 종합연구 결과를 완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연구가 완성된 다음에 이들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더 많은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학술대 기까지의 짧은 양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준비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첫 번째 발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ow we start the first presentation from the Chief Research of 장석 이창일. 첫 번째 주제는 최한기의 저술 통경 발견과 그 학술적 의미입니다. 약 3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면 되고 한국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t takes half an hour presented by the 이창일. Main language is Korean. Please, start. 네, 저는 저기 장성학 보문서 연구실 소속 이창일입니다. 저는 최한기의 저술 통경 발견과 그 학술적 의의에 대해서 보고서와 논문을 썼습니다. 준비해온 그 논문은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오늘 발표는 요약문입니다. 자, 목차는 이제 쭉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고요. 저술 시기하고 통경의 체제 구성, 그다음 통경의 실제 주석 사례를 보고 통경의 구성 원리, 그다음에 학술적 의의를 경학사적, 사상사적, 미래 전방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발견 경위는 앞서 그 정수환 시장님이 해준 것을 대신을 하고요. 여기 이제 통경의 제1책의 법 표지입니다. 전체로 20책 53권은 필사본으로 되어 있고요. 글자는 매우 단정한 형태의 정소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술 시기를 보겠습니다. 저술 시기는 왜 중요하냐면 통경 자체에는 그 저자와 그 책이 쓰여진 시기가 불명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요. 저술 시기를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는데 그 기본 자료는 장남 최병대가 쓴 여원산소 묘지명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구체적인 저술 시기는 나오지 않지만 최한기가 23세 때 그 거기 이제 그 파란 글씨를 보시면은 그 을유년 식년시에서 성균관에 올랐으나 시험 공부를 그만두시고 이후에 이제 경전 연구를 쭉 하셔서 통경을 지었다라는 이제 그 구절이 있어서요. 이 아버지의 전기를 소개하면서 경전 연구의 시기를 대충 가늠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그래도 좀 직접적인 자료는 그 통경의 서문에서 나는 경전의 뜻을 둔 지 10여 년 동안 경전의 다양한 의미, 변천과 추이를 연구했다라는 거에서 단서를 얻으면
23세 생원시 합격을 했고 10여 년 공부 시점을 대략 한 15세쯤으로 본다면은 26에서 한 27세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기 즈음에는 그 경학 관련에 관한 그 단편적인 연구 그 저술이 또 있고 해서 이 시기에 이제 경전을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다소 이제 좀 재밌는 단서가 있는데 김원기라고 당시 이제 개성의 성리학자입니다. 주로 이제 기호학파 낙론 계열에 속하는 분인데 그 최한기와 학문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김원기가 그 최한기가 이제 자기가 쓴 원고를 보내서 그 어떤 뭐 이제 그거에 대한 뭔가 말씀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 편지를 보낸 겁니다. 거기에 이제 푸른 글씨에서 이 글은 책 상자에 넣어두고 다시 그 사서와 정자, 주저와 같은 여러 선생님들의 설을 살펴보면서 힘을 다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급히 책을 간행하는 일을 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만류와 충고를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통경이라는 게 굉장히 파격적인 형식이 가장 특징인데요. 그것 때문에 어떤 우려를 한 것으로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 그 편지가 쓰여진 시기는 1830년 최한기 28세 때인데요. 요때 역시도 이제 이 책이 기존에는 최한기의 주저인 그 34세에 쓴 기측체로 보았지만은 경전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 김원기라는 이 학자가 그 전통적인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측체회 같은 그런 어떤 내용을 갖다가 온전히 평가하기에는 좀 적당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통경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했습니다. 자, 체제와 구성입니다. 먼저 그 통경은 과연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경은 전체가 20책 5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책에서부터 19책까지는 그 총경, 그러니까 유교 문명의 정수를 모은 성경의 총화라는 그런 뜻으로 보통 13경을 대신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 전문과 최한계 주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책은 수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11경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그 춘추의 삼전, 이것을 춘추로 하나로 통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3경과 11경은 같은 뜻입니다. 그 주로 우리가 이 체제와 구성을 알아보는 거는 20책 숙권의 내용인데 여기는 통경서, 법례, 통경 목록, 그다음 원경 분석 목록이라는 좀 독특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재경 전술, 고해, 역대제왕 통계, 생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경 전체를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어떤 일관된 원리에 입각한 범주를 설정해서 내용을 재편성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11경, 13경 전체를 특정한 범주와 주제에 따라서 분석된 내용을 안내하는 일종의 인덱스다라는 게 이제 원경 분석 목록인데 요거는 이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13경의 모든 문장을 그 부와 조의 범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부문은 세 가지로 된 대범주이고 조목은 부분의 하에 있는 소범주입니다. 그래서 부분의 3범주는 학부, 사물부, 의절부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수치화해 놨습니다. 조목은 모두 271조목으로서 학부는 68조목, 사물부는 110조목, 의절부는 93조목입니다. 특이할 거는 사물부에 그 두 개의 조명 명만 있고 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의 조목을 한번 예시해 보자면은 그 학총론, 호학, 권학, 의학지방, 심성인, 미인 뭐 이런 등으로 해서 총 68조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물부에는 부효, 사친, 간, 부모, 부부, 자손, 생양 등등으로 해서 한 110조목이 되어 있고 의절부는 관내, 혼내, 상견내, 지, 빈, 빈주, 그 향음주, 뭐 향사례 등등 같은 그런 조목이 약 93조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과 조목을 나눈 그 최양기의 말에 따르면 거기 이제 색깔로 칠해진 부분에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학문의 힘을 쓴다는 통변치학의 방법이라고 해서 변통의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해서 그 학부라는 거는 이제 학문을 논한 문장을 13경에서 모두 모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물부는 사물을 논의한 문장
그리고 의절부라는 그 의절을 논의하는 문장을 모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법내에서 이제 최한기가 얘기를 했고요. 이것의 의미는 총경 13경 전체를 하나의 텍스트로 이해했습니다. 즉 통경을 한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총경을 학습할 때 생겨난 의문에 충분한 답을 주도록 하는 어떤 편리한 활용성이 있었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경들은 뭐 각기 독립된 주제와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서로 무관하지 않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을 전체적으로 관통해야 해당 주제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자각에서 이런 범주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통경 권일 학부의 학총론이라는 그 실제 모습인데요. 그 학총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소범주입니다. 그 안에 보면 괄호에 있는 것은 이제 최한기의 글씨고요. 그래서 학총론은 학자, 각야, 선각자, 명기, 소각지, 계제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학총론이라는 소범주에는 10개의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논어에서 5항목, 그다음에 예기에서 2항목, 맹자에서 3개 항목을 이루어 가지고 이 학총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할 만한 거는 7번인데요. 우리가 그 사서 중에 대학이 예기의 한 편으로 인식돼 가지고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총론에 대한 항목이 구성되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13경에서 주석을 선별하고 본인이 또 주석을 다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원경 분석 사례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의미의 어떤 인덱스 같은 것인데요. 최한기의 말에 따르면 통경에서 원래의 경들을 살피면 모름지기 기존 11경이 몇 편은 몇 장인지를 알아야 하므로 법례 뒤에 원경의 목록을 붙이고 분석한 순서를 표시했다. 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주역이라고 하고 괄호에 쳐진 거는 최한기가 설정한 범주입니다. 리기 범주 그 조목에 들어 있고요. 상소 그 상서는 50편인데 요전과 순전은 군신이란 조목, 모시는 시경으로서 그 주남 관전은 후라고 하는 그런 조목에 들어 있고요. 쭉 보시다 보면은 그 주례는 설관 분직에 들어 있고 뭐 논어 같은 경우에는 학이편은 그 15개의 조목으로 나눠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분석의 원칙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일단 색칠한 글씨부터 보겠습니다. 주역과 주례는 성인이 지은 하나로 통합된 전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그대로 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주역은 리기 조목이 붙이고 주례는 아까 말씀드린 설관 분직 조목이 붙였고 또 문장의 뜻이 연속된 것은 나누지 않고 배치를 했고 또 문장 안에 또 서로 다른 내용이 있으면 잘랐다. 그것은 이제 예기의 공례와 단궁들이 그렇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리기 항목이 특히 이제 주목을 끄는데요. 그 리기 조목에 가면 최한계의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주역을 갖다가 그 분석한 부분인데요. 복희 씨가 회계를 한 거는 단지 리기를 말로 드러낸 것일 뿐이다. 물은 리기는 홀륜하여 본래 언설로 나타낼 단서가 없다. 그래서 먼저 짝을 이유로 피차를 구분하니 음양과 기후획으로 수립되어 천하의 리기를 이에 따라 나눠 말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기존에 세계를 설명하는 리기론의 형이상학을 이항적 대립을 전제로 하는 기호학의 좁은 범위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효경에 대한 것은 효경의 전체 중에 반만 싣고 나머지는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그 배속의 원칙이 있는데 그 쓸데없는 거는 벌초하듯이 없앤다. 뭐 이런 걸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보는 게 이제 그렇다면 기존 논어 학위는 어떻게 분석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논어 학위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통경에서는 학부와 사물부로 나뉘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특징 가운데 제일 마지막 줄에 그럼 무슨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나? 그래서 해당 조목에서 다른 경전들과 함께 좀 더 집약되고 집중됨으로써 개념적 명료함이 극대화되기를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석을 어떤 식으로 달았냐에 대한 세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부 학총론 조목의 제1항목입니다. 그 원문 밑에 보시면은요. 괄호 안에 있는 건 최한계 주석이고 그 밑줄을 그은 거는 13경 주소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푸른색으로 된 부분은 최한기가 이 장의 종지, 그러니까 핵심되는 그 내용을 적은 것인데요. 여기는 기존 주석이 있는 것도 있고 본인이 직접 넣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쭉 살펴보면은 그 당시 그 청라 그거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경의 논어 주소에 있는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학위 이후에는 최한기가 쓴 이른바 문장의 종지인데 쭉 보시면은 이게 논어 집주에 있는 글을 가지고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표 분석에서 통경의 주석을 보았을 때 이 항목에 대해서는 논어 주소보다는 논어 집주를 계승하고 있고요. 그 최한계 일통 그러니까 이제 통합적인 학문은 성리학적 전통과 대립 관계가 아닌 포괄적 견지에서 종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하나의 단서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물부의 부자 조목의 그 제1항목에 대한 주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논어 자로 18장입니다. 원경에 해당되는 것 전문을 실었는데요. 역시 괄호 안에 있는 건 최한계 주석이고 밑줄 그은 것은 논어 주소, 그러니까 13경 주소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편명을 밝히고 또 이제 이 장의 핵심 요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역시도 논어 집주에서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절부의 관례 조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례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의례의 그 사관의 전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요. 이것은 제가 축소해서 이 부분만 넣었고요. 밑줄 그은 것은 역시 의례 주소의 주석을 선별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근데 이 기록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세 번째 분석에서 그 청나라 가경 20년 1815년에 완원이 그 13경 주소를 간행을 할 때 여기서 그 당나라 육동명이 지은 경전 성문을 합친 것이 13경 완원의 13경 주소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런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에 가장 최신본이었던 완원의 13경 주소를 저본으로 해서 최한기가 그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례 뒤에는 을에 이어서 그 얘기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얘기의 어떤 그 을의 어떤 절차에 대한 철학적이거나 의미를 해석한 얘기를 넣어서 전체적인 이해를 도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타 사항에서 그러면 사서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사서 논어와 맹자는 골고루 다 퍼져 있고요. 대학은 얘기의 한편으로 여겨져서 학부 학총론이 분석돼 있고 중용도 얘기 한편으로 인식돼서 리기 조목 그러니까 주역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전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한계 재경 전술이라고 하는 거는 경전에 관한 그 역사인데요. 여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서 예문지나 경전 성문을 기본으로 해서 전해져 온 십상경 성립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큰 이견이 없이 수용돼 있습니다. 근데 특징은 역시 생략과 간이함, 그 단순 명령, 간략함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이 도회라고 해서 총 250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세 가지 범주로 나타나 있는데 이 그림은 그 송대 양복의 의례도의 부록으로 만든 의례 방통도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감을 충실히 해서 경전의 내용을 이 그림이 얼마나 반영했나를 좀 더 치밀하게 했다는 점이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통경에 그럼 이와 같은 구성 원리는 어디에 있느냐? 최한기는 경전 연구를 하다가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글이 경전 그 통경서에 있습니다. 최한계는 말합니다. 나는 경전의 뜻을 둔 지 10여 년 동안 경전의 변천과 추이에 따른 다양한 의미를 연구했으니 처음에는 야인과 같아 종묘의 아름다움과 백관의 성대함을 알지 못했으나 논어의 구절입니다. 경전의 말을 이해하자 마음에는 희열이 생겼고 얼마쯤 시간이 흐르니 전주에 마음을 붙이니 경전의 구절에 담긴 조리를 깨달았고 얼마 뒤에는 전주를 내버려두니 경의 요지는 그 반드시 상의 근본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깨달았다. 이미 상도를 깨달으니 사고방식이 지난 시절과는 상당히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상도를 깨닫고 이것을 철학적으로 일반화해서 그 통경서 제일 첫 구절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어느 때 어느 곳이나 존재하고 사람과 사물이 다 같이 얻은 것이며 나와 남이 다 같이 알맞고 마땅한 것이며 현명하니 어리석은 이도 다 같이 따르는 것이고 잠깐이라도 떨어질 수 없는 중형의 불과 수율이 그 도라고 하는 그 문구를 놓고 경상의 도다 해서 그 상도의 깨달음이 경상의 도라는 철학화가 됐고요. 또 이 상도 경상의 도라고 하는 것에서는 좀 더 발전을 해서 최한기는 말합니다. 앞선 성인과 뒤따른 성인이 지난 것을 계승하고 앞으로 올 것을 열어갈 때 말을 남기는 과정에서 저절로 깨달은 것이 있어서 이를 저술하게 되자 각 저술들에는 알맞고 마땅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상도를 천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곧 하나로 귀결된다. 라고 해서 자신의 상도의 깨달음과 성인의 깨달음과 경전의 성립 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심화된 인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상도 경상에도 하나, 여기 하나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서 알아봤을 때는 경전이라는 것이 시의성을 가지고 변해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통일성에서부터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13경, 즉 11경이 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경상의 도고 11경은 이 도로부터 11개의 범주로 구체화된 상도입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인식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양한 경전을 하나로 융해 관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11경 각각은 이를 내적 통일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그 통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내 마음과 상도의 일관성을 얘기하는데 최한계는 일이라는 것은 오심의 상도라고 해서 내 마음의 상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6번에 보면 그 내 마음의 상도가 바로 경전 성립의 근거가 돼서 13경 즉 11경 전체는 그 내 마음의 경이다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철학사적으로 만물 계비화라는 그 맹자의 인식과 또 육상산의 그 육경 계아주가 그걸 계승한 왕陽明의 심학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학으로 환원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 연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 최한기는 말합니다. 경을 고생하며 연구하는 자라면 어찌 옛 자취만을 빼놓지 않고 모두 하는 일만 하고 말자는 것이겠는가? 마음에 깨닫고서 때에 맞춰 조처하고 시행하길 바라야 한다. 해서 그 고증과 훈고를 넘어서는 차원, 그 이제 최한기의 말에 인용해서 그 재성 보상이 도에 이르러야 한다. 재성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역 택계의 그 대상전에서 나온 것인데 이 경전으로 세상을 교화하고 통치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전 연구는 자기 수양을 넘어서서 바로 어떤 그 세상의 교화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져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경전은 불완전하다고 봤습니다. 최한기는 말하기를 재경이 다루는 범위가 자세히 갖추어져 있어서 저 하나가 실제로 쓰이는 데서 빠진 것이 없다. 최한기가 깨달은 일입니다. 하지만 재경에서 말한 것이 없더라도 저 하나는 일찍이 사라진 적이 없으니 그것을 상에서 찾고 말을 했어도 상을 충분히 연구하는 데 미흡하다면 그것을 저 하나에서 살펴보니 이 하나란 마음의 상도다. 그래서 총경에는 말하지 않은 내용이 있고 했다고 해도 상도의 기준에 따라 부적합한 내용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은 내용은 과거에는 입원할 필요가 없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입원할 필요가 대두된 것이라서 이것은 경상의 도에 의지해서 즉 내 마음의 상대에 입각하여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전에서 이미 말한 것이지만 부적합한 내용은 시대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지닌 통일성과 상관 관계성에 따라서 새롭게 재해석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 내 마음의 상도라는 것은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고는 했지만은 반드시 경전을 연구하면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최한기가 나중에 기측체의에서 좀 더 구체화된 그 천경과 그 성경에 미리 앞서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기존의 그 심화하고는 달라지는 부분 같습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성경은 성인이 하늘의 말, 즉 무언의 경상에 입각해서 자기 마음의 상도에 부합하는 깨달음을 문자로 입론한 것이고
성경의 변통은 천경의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이것은 나중에 그 천경과 성경 입론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최한기 그 통경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경전 연구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세 개로 나눠서 제시를 했는데요. 최한기는 말합니다. 경은 본래 순수하고 단일하지만 후학들이 회통하기 어려운 경우가 세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전의 언설은 놓여 있는 맥락에 따라 달라지니 한 가지 설이 여기저기 흩어져 복잡 다단해졌다. 이에 대한 해결은 여러 경들을 회통하는데 상도로 일관한다. 부호로 구분한 측면에서 말하자면 조목에 따라 종류를 모아서 여러 경들이 한 가지 산을 논한 것이 가지런히 모두 드러나니 앞서 흩어져서 복잡하다는 것을 종류대로 방정하게 모아 다방면했던 언서들의 맥락을 서로 비교해서 바로잡고 검토하는 데 편하겠다. 역시 그 범주적인 거기에 대한 정당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어려움은 성인들은 경전에서 힘을 다해 사물의 실정을 소통시켰지만 그래서 자세하게 논의했지만 뭔가 하나를 딱 꼬집어서 얘기하지 못했다라고 봤습니다. 해결 방안입니다. 그래서 드러내 밝힌다는 측면에서 말하면 양안에서 원명에 이르기까지 제가의 의문과 대의를 뽑고 가려내어 반드시 간단 명료하게 하니 앞서 사물에 대해 자세히 논의한 내용들이 거의 확실하게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법률에서 최한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전 해석의 극치는 종지를 제시하는 거고 종지 제시를 하려면 문의를 알아야 되고 문의를 하려면 구두를 풀어야 되고 구두를 풀려고 하면 의문을 밝혀야 한다. 해서 경전의 종지를 밝히기 위해 경전 해석의 소학적 방법, 즉 경전 연구의 기초적 작업을 무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익의 정신은 통경이라는 것은 자기가 너무 파격적인 형식이 자기의 어떤 독단적인 게 아니라 유구한 전통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건 우리도 잘 알고 있던 손익의 정신입니다. 손익의 정신에 따라서 했다는 뜻이고요. 통경의 학술적 의의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학사적인 의의는 조선 후기에는 이 총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대두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동서교섭에 따른 서학 및 고증학 유입으로 성리학적 학문폭토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고요. 두 번째는 유교 문명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경학 체계와 과거를 위한 수험서로 전락하는 속학 만열에 대한 반성이 있고요. 또한 자각의 중시와 재성 보상의 기초가 되는 경학 연구의 시대적인 요청, 즉 그 원래 육아의 그 수기치인의 돈을 회복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정조년간 정조와 다산이 새로운 총경을 구상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송학 즉 성리학의 범위를 넘어 한당유학의 모든 범위를 포괄하는 방대한 경학 연구를 추진을 했고 여기서 정조는 이제 송학의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했고 다산은 아시는 것처럼 그 성리학의 극복과 근본 유학을 천명했는데 이로써 그 경의 권위는 보존하면서 역대 주석의 집대성을 통해 새로운 주석을 성립하려는 13경 주석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교 문명의 미래적 전망인데요. 이게 이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산에 의해서는 어떤 부분적으로 모색이 되었으나 역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경 패러다임을 가설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정조다산의 라인은 역대 주석을 집대성화해 새로운 해설책을 받은 총경 구상했으나 해강 최한기는 총경 전체를 통섭해서 이해하는 새로운 총경 이해 방식과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 최한기는 만들었지만 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통경의 경학사기 의의란 유교 문명의 정체성을 새롭게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두한 13경의 새로운 인식과 재구성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답을 한 거의 유일한 결과물이다. 이것은 중국이나 그 밖의 유교 문명의 정체성을 가진 나라에서 시도된 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상작성 의의는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오른쪽에 이제 근거 부분인데 이 총경 그 최한기 통경의 서문이 왕양명의 계산서원 종경각기와 그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 철학에 대한 유사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문학적인 구성의 유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학이 가진 철학적 특징이 간결한 문장과 주장의 단순하고 명쾌한 표현을 즐긴 것 같다라는 데인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미래 전망적인 의의는 역시 그 총경 구상 패러다임의 전개인데
그 정조다사는 이제 중화 구운명을 이어서 중화 문명의 새로운 리더가 조선이 되고자 하는 웅단 개혁이 있는데 실제로는 실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통경의 존재로 인해 역사의 구체적인 실현 사례를 남기게 되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한계의 철학에서 봤을 때의 통경은 최한계의 그 기학의 일부며 성경보다 천경이 더 상위의 존재이고 모두 경상의 도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성경은 불완전하며 천경에 의해서 시의적으로 완전함을 보존하는 체계가입니다. 그래서 총경은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변화되지 않으면 경상의 도를 보존할 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경 패러다임의 계승과 현재적인 의미, 총경은 이미 그 현대적인 데서는 폐용된 것 같지만 특이하게 현대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중화대전이나 유장을 통해서 자국의 전통 지식 자원의 정보화 사업을 엄청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경학자료 온라인 구축과 총경을 한글 번역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총경의 입장에 그 최한계 통경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봤을 때 청나라 완원의 13경 주소 편찬과 같은 방향이고 당시 조선의 총경 패러다임과 그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전망은 총경을 해체하여 시대의 요청에 부합하는 범주로 주제화하고 전체적인 이해의 길을 새롭게 제시한 길이고 이것은 아무도 지금 알려지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 오른쪽에 그 가장 특이하게 삼을 수 있는 게 그 최한계 통경은 과격한 형식인데요. 이것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선험적 이념의 간섭과 감시에서 벗어나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마음의 힘으로 세계를 자유롭게 경험하는 철학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시도라고 봤습니다. 유교 문명의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세계에서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마음의 힘으로 탐구한 유학의 정수는 미래적인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경의 범주적 이해는 유교의 가치와 사상이 동서의 전통 및 현대의 사상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보편적 지평에서 상호 연결되며 새로운 의미의 차원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최한기 철학적 신념처럼 유교의 경상의 도는 과학기술 문명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론에 대신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땡큐 닥터 이창인. 어, 되게 그 힘든 내용이네요. 저는 역사 전공인데 아, 중요한 자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는 28세의 최한기가 통경을 편집했다라고 추정하시고 그 체제도 13경을 모두 조목별로 재배치했다는 그 연구를 하셨고 마지막에 이 통경과 같은 새로운 13경에 대한 해체와 재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 Dr. Lee suggested the new idea about this textbook, and his idea is the Choi Han-gi edited this book around 28 years older, and the contents consist of the 13 Confucian canons. And lastly, he suggests a new idea about this textbook. 이어서 약정된 그 토론 선생님 계십니다. 한양대학 계신 김용은 선생님께서 토론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Now he has appointed discontant Dr. 김용현 한양 유니버시티 발표 시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이창일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사실 한 달 전쯤에 이창일 선생님께서 통경이 발견이 됐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학술회의를 통해서 한다. 저한테 논평을 해달라 이렇게 그 의뢰를 하셨어요. 일단 놀랐습니다. 통경이 실제로 그것도 50여 권이나 되는 통경이 발견이 됐다. 정말 놀랬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그 논문의 그 파일을 열 때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감동적이었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그 최한기 사상 연구에서
그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최한기 학문의 두 축은 역시 이 전통 학문하고 이 서학인데, 서학에 관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고 결과적으로 연구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전통 학문에 대한 연구도 상대적으로 좀 빈약한 그런 상태죠. 일종의 이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최한기의 경학 사상, 그리고 경학에 기초한 육아 사상이 어떻게 최한기 기학 철학 체계에 녹아 있는지에 대한 어, 연구의 공백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 어, 이번 발견을 계기로 해서 최한기 사상의 전체적인 면모가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간단하게 제 논평을 읽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생략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일 선생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통경의 발견과 이에 대한 연구 논문은 최한기 연구사에서 또 하나의 획을 그을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960년대 초반 기측체의 분석으로부터 시작된 최한기와 그의 학문에 관한 연구는, 이게 최한기에 대한 근대적인 연구는 이제 북한에서 시작됐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조선 철학사의 내용을 보면 오로지 기측체의만 가지고 최한기의 학문과 사상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인정이 발견이 되고 기타 저술들이 발굴됨으로써 이제 최한기의 연구가 심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이후 인정, 기학 등 최한기의 여러 저술과 해강 추공전, 연산소 묘지명 등 관련 자료들이 발굴됨에 따라 그 깊이와 폭을 더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최한기가 전개한 학문과 사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성, 나아가 그것이 지닌 사상사적 의미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가 축적되어 왔습니다. 서구라파 자연과학을 토대로 하여 훌륭한 유기론 철학을 수립한 학자. 조선 철학사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우리 남한학계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연구를 하신 분이 이제 박종 선생님인데, 그분은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로크의 이론과 유사한 경험주의. 그리고 역시 최한기 저술 발굴과 보급에 큰 역할을 하신 이우선 선생님은 철학사상과 개화사상의 가교자. 뭐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런 규정이죠. 그렇게 규정을 하셨고, 그 이외에도 기학, 동도석 이론, 동서취사론, 실학의 철학. 그러면 이창일 선생님은 유교 문명과 서구의 근대 과학 문명을 하나로 통합. 이런 정도로 최한기 사상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러한 최한기에 대한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그 지난 수십 년 동안 최한기의 저서와 관련 자료들이 발굴됨에 따라서 연구가 축적되어 왔고 또 성숙되어 왔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전통 내지는 경학 사상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그거는 최한기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관점이 이를테면 탈주자학적 맥락이라든가 아니면 근대 과학적 맥락의 연구가 지난 7, 80년대 연구의 주된 이 조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또 한 가지는 이 통경과 같은 이 경학적 자료가 발굴되지 않았다, 우리가 읽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도 주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통경의 발굴하고 또 이렇게 보급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최한기 연구에 커다란 전기가 될 것임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제가 지금 통경을 직접 읽지 못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내용 분석 이런 것은 제가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이창일 선생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이건 뭐 거의 뭐 이창일 선생님 생각하고 저의 생각하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창일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이 논문을 보면 여러 가지 이 통경 내지는 통경과 관련된 최한기의 학문의 적극 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다. 다만 앞으로 우리 학계에서 어, 최한기의 통경과 최한기의 이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관심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뭐 두서없이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통경의 저술 시기를 20대 후반으로 잡으셨는데 뭐 동의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최한기가 그 십상경 전체를 해체해서 주제에 따라 3부 271조목으로 재배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주 놀라운 이 발상이고 발상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시도를 했고 또 결과물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 우리 동아시아 경학사에서 선례가 있는 건지 이게 아주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류 방식이 뭐 창기가 참고했을 법한 전거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최한기 나름대로 최한기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이 이해의 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새로운 분류 방식을 제기한 것인지 뭐 이것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도 아주 재미있는 연구 주제가 되지 않을까.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뭐 길게 얘기를 했는데 에, 그 요점은 그겁니다. 이 통경의 이 경학사적 의미가 무엇이냐? 또 하나는 그 통경 속에 담겨 있는 또는 뭐 통경을 이 구성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상사적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역시 또 우리 학계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통경의 발견으로 인해서 기존의 최한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달라질 여지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통경의 사상과 또는 뭐 경전을 바라보는 최한기의 관점 뭐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전개가 된 최한기의 기학, 뭐 운화학, 최한기 전체 철학적 틀이죠. 이 속에 어떻게 투영됐는지를 밝혀내는 것. 이것이 뭐 궁극적으로 최한기의 사상의 특성을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여섯 번째, 그 심학하고 최한기 학문과의 관련성. 사실은 간제죠. 뭐 간제 전후가 최한기 학문을 심학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전에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잘 몰랐는데 이 통경을 보니까 간제 선생이 통경을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통경을 보면 얼마든지 이 최한기의 사상과 심학의 연계성을
인정할 수밖에 인정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일 선생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최한기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심학을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리학도 당연히 비판을 하고요. 그것과 이 통경 속에 보이는 심학과의 연계성, 이 양쪽의 어떤 충돌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기타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창일 선생님하고 논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일 선생님을 비롯해서 장서각의 연구원 여러분들께서 발굴하시고 연구하셔서 최한기 연구사의 큰 그 기폭제가 될 수 있게끔 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 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통경이 기존의 그 수학, 화학 쪽 연구가 중심이었던 연구 경향에서 막그 최한기의 학문 출발이 이제 우리 전통 유교에 있다는 것을 새로이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특히 그 전근대 시대의 간제 전우가 심학자로서 최한기를 평가했는데 관련해서 이번 발표는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6개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말미에 네, 우리 김용원 선생님께서는 그 최한기로 학위 석사 박사를 다 하시고 최근 몇 년 전엔 그 예문서원에서 최한기 연구 단행본을 내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동안 축적된 모든 연구를 아주 그냥 잘 정리하시고 견해를 많이 그 녹여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철학적 문제들을 제가 그거를 참고해서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발표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요. 그 마지막에 통경초 이런 얘기는 저도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건 더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에 감사합니다. 네, 세미나 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자료를 1차 공개를 하고 쌤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우리가 연구를 더 심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원 쌤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우리 연구 설계라든지 앞으로 연구 방향에 크게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원 쌤께서 한번 다시 우리 연구에서 뵙기를 크게 고대합니다. 오늘 토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쌤 의견은 우리 연구 설계라든지 계획에 그대로 반영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Dr. Kim Yong-hun, your remarks is we have some idea, we gather some idea, and we make some research field, and then we invite you to our team. See you later. Thank you. And 다음 세션은 영어 세션입니다. 지금 통경에 대한 국내 학계의 그 관심과 그 환기를 위해서 이창희 선생님께서 일반 학계 연구 성과를 종합해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해외에 계시는 또 연구자 쌤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료가 어떠한 의미에서 인류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연구실에 계시는 책임 연구원이신 장원석 박사께서 다음과 같은 주제로 발표해 줄 예정입니다. Hermeneutics of Confucian Canons, a newly discovered text of the Korean Confucian 최한기, entitled 통경. 이 주제로 약 30분 정도 발표를 해줄 예정에 계시고요. 우리 약정하신 토론 선생님께서는 도널드 베이커 선생님으로서 UBC에 계십니다. 발표에 이어서 약정 토론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영어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Dr. Zhang, start your presentation, please. 네, 장원석입니다. 그 한국말 쓰시는 선생님들께 죄송합니다만, 뭐 저희가 이 영어 사용자 연구자들을 위해서 이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Good morning. My name is Jang Won-seok. It's my honor and pleasure to give a first account of the 통경. That is the uncover the article, the text, but we discover this the precious text in the new way. So let me today this time to
especially the Dr. Lee talking about the structure is a basic idea. I also give you some its basic structure, and especially explore its philosophy of the hermeneutics. Is based on the why Che wrote the huge stuff. So let me begin. Firstly, this is the organization of my talk today. I'm going to tell you about the brief story of the finding and about the book, and I will explore the hermeneutics of the Choi Han-gi and philosophy of language. Finally, also Kim Yong-hun, he commented about these findings radically changed the aforementioned study of the Choi Han-gi. I fully agree with this, so I raise the interesting questions. Yes, this scenery is so familiar to the crew members of the Jang Seok-ak, the researchers. It is the located first floor of the Jang Seok-ak. Normally, the books and documents acquired and the make it visible to the crew members. We check it, and I vividly remember the day when we first saw the 통경 the text. We are checking the collection of Hamyang Park family located in Buyeo. We saw the very handsome sequence of book that includes passage from Confucian canons and with the meticulously drawn visual presentations. But we don't know what it is, who is the author, because these texts have that information, the author or the date of composition is totally absent in this book. But it is not just a few days. We do not need the few days. Dr. Lee Chang-il, she informed me that it might be the book of authored by the Choi Han-gi, and its title is 통경. We are very astonished and delighted. It is very important findings, not only Choi Han-gi studies, but also understanding Korean modern history and philosophy itself. It is personally it is time of the serendipity, because I already wrote the several the articles about Choi Han-gi. Also, I translate some prefaces of his book, and all of a sudden I encountered the unexpected text. So it makes me so wonder, and we thought it is very historical findings. Okay, about the book, is already Dr. Lee mentioned about the very detailed structure of this book, but I make it just briefly. Yes, it is. I also agree with him that it is his early writing about the late 20s and early 30s. My conjecture come from his own writing. In his own writing, he thought using the very famous passages from the Confucian Analects, setting my heart and mind on learning. That means the 15 after one or more years, I write this kinds of book. So we guess this is the production at his age of the 26 or 7, just 10 years after this 15. And also I noticed that the 기측체, the early the large corpus of his writing, I saw that the very similar idea, but a little bit elaborated form of this idea can be found in the 기측체. So it is no later work than 기측체, I thought. So my guess is a little bit larger range
is from the 25 to the 34. But I agree with it is early work. Yes, 통경 is simply put it is the annotated selection of key passages from the 13 canons, and 20 on 35, 42 books, and 3 divisions, 261 topics, and we also saw that there are very interesting drawings, very meticulous drawn in the book. So let me just show you, give a glimpse to the book here. This is the book 1. As you saw that the topics in the at the right side, you saw that he classified the whole 13 the Confucian canons into these kinds of categories: 권학, 호학, 위학지방. If you downloaded my article, please take a look at the page the 15. You can check the whole topics. I translated into English so that you can understand it. It is very interesting that it is basic structure of how the Choi understand the Confucianism or 13 canons. Also, interesting thing is this is I don't think it is the directly written by the Choi. Someone probably has the special skill in calligraphy, rewrite this, and in this book, the 장서각 version has the 20 books, but the actually inside of it, we saw that the whole book is 52 books. So we can guess it is not the original one. Probably it is rewritten in this form by some other people. For what purpose, we don't know. But that's why we call this is 20 books or 52 books. Is a little bit different idea about this. Okay, let me show you. It is one of the last book in 장서각 version is it includes a lot of the drawings and include the preface, and you saw that it is the 2020 book 20 the 통경 here. Also inside the book you can, for example, it is some passages classify the notion of 심, the heart minds, and let at the next to the character heart minds, it is a very short definition by the Choi about the human heart minds, and then he selected from the here Confucian Analects, and he sometimes chose the some annotations from 13 canons, or sometimes he authored himself, and it is a very typical way to how he navigate these 13 the canons. I know that you are not you really wanted to to check the more pages, but we hope to. I promise that we have the good in the near future we have the time to to make it open to the public. Also, it is one of the example of the some drawings you can find in the 통경, the penetration of Confucian the canons. Yes, it's about philosophy. It's some basic idea we can find in especially its preface to this 통경, the penetration of Confucian canons, have a very interesting the philosophy of hermeneutics, and also interesting philosophical the ideas was presented here. Many people especially pay attention to relationship with the Neo-Confucianism must have very interest in the notion of Li and Qi. Pattern and configurative energy was the
Choi Han-gi was not so interested in the debate itself. He never involved in the very hair-splitting debates over these issues, but he used this concept in his own way, without any hindrance. He typically used this idea. So many times this idea appears in the Tonggyong, and also one of the topics, we can name it metaphysics, include the Zhou and Zhongyong, and the some passage from the Book of Documents was included in the name of the Li and Qi, Li and Gi. So it is the very often, the utilized idea in Choi Han-gi's Tonggyong. But most important and interesting idea in Tonggyong must be this il, or hana. In English is the oneness or coherence, consistency. So many translations is possible. And also the notion of the Cheondo and Cheongyong. It contrasts with the canons of sages, Songgyong. Also Sangdo, Sonik지의, 시지상 is a very interesting notions. Let me tell you briefly about these ideas. The most interesting idea is the oneness, this the coherence. The Choi Han-gi scholars might not so familiar with this idea itself. Rather, many define he is a philosophy of key philosopher. But in the preface of the Tonggyong, the most salient idea you can find is this oneness. In interpreting this, we must careful that it is not the notion of the Western systemic metaphysics, the one behind the many. It is there is things, and behind something there. That it is not that these kinds of dualistic structure. Neither it is pre-existing container, but it is Choi Han-gi himself defined this oneness in his the state examination answers. He defined this that is the term that is not limited by polarities, like this the past and future, such as text and interpreters. Probably there is the penetrating kind of the metaphysical idea that is the oneness. It is sparse field of the potential of relatedness, constantly becoming actualized through interactions of polarity, evolving continuum as forces changes through emergent permutations. It is some very common and old idea in East Asia, but the Choi Han-gi added something new, but the also expressed the ultimate solidarity and the oneness of everything and events and past and future. It constitutes basics of his hermeneutics. Yes, this is interesting passage. Also, the Dr. Lee pay attention to these passages. Just let me read these passages because it's so interesting. He defined the whole canons is product of this oneness. The Book of Changes about changes and continuity of oneness. Li is about the order and hierarchy of oneness. Julie is about the organization and government and duties of oneness. Book of Documents is about affecting social, economic, political order and education of oneness, and so on. And he thought this oneness was become diversified, and its activities were expressed in the Confucian canons. But at those, it may be in hermeneutics, it became some components of the objects, like the given text. But interestingly, it is also a component of the subjects itself. It sounds like a little bit Wang Yangming is the 존경각기. He must be preface this is the oneness is ordinary practice of my heart mind, and we can say ordinary practice of changes continuous book of changes of my heart mind. Ordinary practice of order and hierarchy is really of my heart mind. Ordinary practice of the organizational government and duties is purely of my heart mind kind of the expression is probably we
already mentioned, many people want to define Choi Han-gi as a kind of the scientific kind of the minded person, but it is interesting that his notion of the heart mind is play a very important role. The honestly saying in Kichuk-chae or the other writings, we saw that the very similar idea of the heart mind of the in Choi Han-gi, but scholars and they pay attention to it. Yes, important idea we can find the between the notion of the Cheongyong and Songgyong is order of heavens and the order of sages. Order of heavens is source and context without voice shown through the conduct and events is very the in the tradition of the Confucianism, because the Cheondo, the way making of the heavens is like seasonal changes without voice, but it is effective. We can sense it. It's shown his own conduct and the movements, but without any kinds of the announcement. It is the sages really want to mimic this kind of style. The language activity is just secondary,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ow to embody these kinds of the very silent movements. And Choi Han-gi, interestingly, the give an annotation to the very famous passages in Analects, saying that when Zigong asked the Confucius, Confucius say, I don't want to teach anymore. The Zigong responded, if you not speak at all, how the students learn your own teaching? The Confucius responded, yes, have you heard the voice of heaven? They never have the voice, but it works through the 10,000 things and everything works, kind of the idea was quoted from the Choi Han-gi. And but so the Songgyong, order of sages, is the important thing. It is very timely achievement of this drawing from the heavenly orders, but it is temporary. It must be changed according to the flow of times. So these two are very intertwined, but the very clearly distinct. It is a very interesting points of the Choi Han-gi's hermeneutics. Also, notion of the Shijisang, I translated the epochal the paradigm. I call this is emergence sages. We can find history of the Confucianism like the Fuxi, the Xun, or the Yao, Duke of Zhou, Confucius, and later Confucians. They have their own timely achievements. But we must sense of the continuing alteration. That's sonic idea. Every period and time needs own needs and its own appropriateness. So we have to renew the canons and the canons of sages endlessly. That's task of the scholar. And it is very interesting points in understanding Choi Han-gi's hermeneutics. More about his notion of language and notion of heart and mind and the affection and so on. Yes, I already mentioned the Tonggyong #1 section has the section topic title is language, 언어, and he annotated the Confucian Analects chapter 17 and 19 lines that the conversation between Zigong and Confucius. And it does not mean the language has any intrinsic limits to present the the reality. Sometimes some interpreters of Taoism and Buddhism may lead to this kinds of skeptic attitude toward the language, but Choi Han-gi is a little different. He emphasized the felicitous notion of the language, born from the good knowledge of the person you are talking to, and situation, attentive observation and listening. It serves the harmonious engagement for communication and consequences. It's proper action of the ritual propriety.
in that sense, language is so important for him. You must know that the proper language and proper situation, your sense of this lightness. So I don't think it is the any skeptic idea of the philosophy of language. Yes, most important idea is the notion of 심. In the Tongyong, the lot of the notions used, especially as a part of this radical 심. 부수 심 shared the lot of ideas used, especially the limited in the preface. We saw that the 지, the 의사, and so many ideas of the idea of feeling is so common, and also to entertain the he or 락 enjoymentism. He uses this kinds of vocabulary so often in understanding Confucian canon is very interesting, and also habit of appreciation. The 취미 is also very interesting notion of the him, and he thought the heart mind is kind of the habit of heart minds. You experience the so many things and form the basic these habits, and it converted these kinds of the configurative energy into the new life world. It is very pivotal the importance in Chöangi's philosophy. It is the most important idea of engagement of the heart and minds, the 심득. Yeah, I agree with the Chöangi is any Wang Yangmingist, but the his notion of and his empathies of heart and mind is so far very ignored, just empathizing the some scientific the idea. So it's very interesting the text. Yes, let me read this my translation of his own understanding of his life story of how I acquainted with the Confucian canons, also the philosophical the reflection. For 10 or more years, my heart and mind was set on learning the canon. My study came untainted enjoyment. In the beginning, I was unable to see magnificence of ancestral temples, nor the lavishness of the estate within. Running the canon, I attained enjoyment afterwards. After being observed in commentaries and exegesis, I delightfully appreciate the coherence of passages. Then, forgetting the commentaries and exegesis, I delightfully appreciate the meaning of canons derived from the constant waymaking. Afterwards, after appreciating meaning of canon derives from the constant waymaking, I thoughts become different as they were before. Reflecting that, I was then delighted, which became the source of my thinking today. Who can assert that the appreciation then meaning of canon as today, deriving from constant waymaking, is unable to become the source of advancement in coming days? It is all the very personal testification and also very sensible understanding how the understanding is possible through these visceral feelings, and the affective tone was the continued in his own thinking. And probably most interesting idea about the tongue, what is tongue, and about the communication himself. Probably in cognitive philosophy, this understanding of text is just given to identify some given meaning, given object meaning. But Chöangi, it is not the just identify the given objectivity. It is just using the language of heart, mind, and present tense. It is the just the communicative act to allow on to enjoy the pertuative corresponding experiences entertained by the sages. So it's the sages and every period
the later sages must be responsible for their making the other statement to appease the needs of them their own given time. It is a very different idea of the in terms of the hermeneutic philosophies in the other Confucian traditions. Okay, finally, the finding of this book raised some very interesting questions, so many questions, but one of them must be, for example, also Kim Yong-hon told us that it is very common that Choi Han-gi is a precursor of the Kaehwa Sasanga, or the modernist enlightenment thinkers. The historian Lee Yu-sung thought that he is some transitional figure between the canonical studies and the modern sciences. But it was wrong, because the finding of the Chongyong, it is evidence that he dedicated to the study of Confucian canons. He was very traditionalist in sense. Then we thought, because he devoted his energy to the study of the 13 canons. The 13 canons, we must point out that during the Joseon period, the studying 13 canons is very uncommon. Mostly understand the Confucian literary, understand Confucian canon is 사소삼경, three canons and the four books and 3 canons, kind of the scheme, but it's much broader and much wider. It is a very ambitious study of the Tonggyong was the prove us that his idea is more continuous with the traditions than we thought. And it is time to ask a question whether he is a real Kaehwa Sasanga or the modernist kind of thing. And philosophically speaking, he might be the fallibilist. Fallibilist means he's not skeptic, like I said before. He have trust in the in Confucian canons. It works, and the emerging sages, it works. But the problem is we have to renew this as the Chondo, or is flowing pattern has constantly changing. So we have to renew it the everlastingly. So it can be wrong as times passes. So we have to renew this. So we admit that we can be fail. It is inappropriate. Just continuous running and the reformulate some essence of the sages. It is the only viable way to keep the continuity. In that sense, it is the kind of the oxymoron must be used. He was very strong Confucian, but at the same time, he is very radical reformer of the tradition itself. We might have the new term to define this kinds of attitude toward the tradition and the other some Western cultures. So I don't think Kaehwa or Sugu never be the good example of this. And the Sugu, he definitely not the very conservative Confucian like Han Won-jin. He thought the Jushi commentary is the final one. We must comply to these kinds of the commentaries is the only way to survive. But he doesn't agree with this. He radically changed the canons, but never give up the traditions. His own position. Yes. It's the thinkers in the 19th century in East Asia. At the left, there's a Kang Yue. He's the thinker, never abandoned these Confucian canons. He radically revised it and tried to apply this in the new situation. And next is the Seo Jae-pil. He is the Kaehwa Sasanga or modernist. Never thought the Confucianism is feasible.
like this Yun Chi-ho, he was very iconoclastic critics of the Confucianism, like the Yang Chi-chao. They are modernist, but the previous the interpreters, the Choi Han-gi was aligned with this modernist, but I think he's rather similar with the Kang Yu-wei or the Lee Jae-ma, sometimes the Choi Jae-woo, because they never abandon the tradition, but at the same time they radically formulate their own tradition for their own appropriateness, for their own good. Yes. Okay, that's all I have today, and thank you very much. 네, 장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통경의 의미를 이제 국내의 한국적 의미보다도 해외에 있는 의견들 좀 받아서 우리가 연구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고 장원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Very interestingly, he introduced some concepts of the letters about the 통경, such as the oneness. It's quite interesting point of his presentation. Now we have some comments from the Don Baker,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The comments could be help us to introduce the 통경 and research it more. Dr. Don Baker, have you prepared? Yes, I'm Yes, ready to start, please. Thank you. make my brief comments. I found this a very fascinating seminar. I can tell you that. Because, for decades, I've been teaching my students that the most original and creative Confucian thinker is Tasan Chunga-gyong. Now I have to say I'm wrong. It's Choi Han-gi. Tasan was very creative, but Choi Han-gi is more creative. And so my computer's asking me to learn my language. And so it's recently discovered text, it's Tongyang. It's I see Choi Han-gi, again, hearing the summaries of it, of Tongyang. Choi Han-gi appears to approach the Confucian tradition from an angle no one before him had adopted. Rather than focusing on explicating the meaning of the various works in the Confucian canon in order to uncover their eternal truths, he seems to insist that the teachings of the sages had to be understood in different times and different ways in order to make them applicable to changing conditions and new situations. To me, this appears to be a remarkable expansion of the core Confucian concept that change is constant. Of course, Choi was not the first to point out, to notice that the material world is in a constant state of change. Previous Confucians recognized that Qi, which I like the translation of configurative energy, by the way, good translation, that Qi is dynamic and therefore stimulates unceasing activity. Moreover, in this Confucian worldview, that activity consists of mostly interactions, which then lead to other interactions. And so that causes the universe to constantly undergo transformations. But earlier Confucians assumed that these transformations are not chaotic because behind them there's a stable Dao, the Do, waymaking. I like that translation also, the dynamic translation of the Do as waymaking. Yeah, they believe that behind all the transformation is a stable Do, which ensures that there's an order to these interactions and transformations. Choi, as we've heard today, agreed with these basic assumptions that change is constant. In fact, the one constant is change. But Choi went further than that. He broke with his predecessors by arguing that such a world of constant, though orderly change cannot be understood and interacted with by relying on the static interpretations of the words of ancient sages. Instead, the advice of the sages must be constantly reinterpreted to meet the changing times. This reminds me, by the way, of a line in the Chungyong where it talks about being timely, focusing on the appropriate time for acting in a certain way. But the way Choi deals with this is remarkable in two different ways. First of all, Choi introduced an analytical distinction between the patterns of waymaking of Tao, which are constant, and the advice from the sages for how to harmonize their actions with that Tao. He argued that advice from the sages was not intended to be understood in the same way all the time, no matter how much the situation in which they were supposed to be applied have changed.
in the Confucian mental universe, in which synthesis is usually preferred over analysis, Che's analytical argument, distinguishing the Tao and the words of the sages, stands out as very bold and innovative. Second, Che appear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ersonal experience rather than philology, focusing on the meaning of words on the page. He thinks experience is important in determining how to interpret what the sages said. Great Professor Chang translates Che's later term for learning through personal experience, which he took as correlative thinking. I had a student many years ago, Pek Kun-suk, who wrote his master's thesis on Che Hanggi. He translated Chuchuk as experienced observation and reasoned estimation. Neither translation alone fully expresses in English what Che means by Chuchuk. As Professor Chang explained, Che really means understanding what one is experiencing through an analogy, a correlation to something else that one has experienced. In other words, Che accepts the standard Confucian preference for correlative logic, but ties it to personal experience, which is remarkable. This is much more empirical than we see in mainstream Confucianism that preceded Che Hanggi, because mainstream Confucianism relied on canonical text and canonical correlations, a list of correlations alone. So I wonder, can we call Che Hanggi an empiricist because of his emphasis on needing to confirm the true meaning, the current meaning of the sage's advice through experience? Okay. Professor Chang also points out that oneness is an important concept in Che Hanggi's philosophy. Oneness, of course, implies that there's a single thread running through all phenomena and interactions, or in this case, through all the classics, all 13 classics. That is, this emphasis on unity, on oneness, and coherence is a common assumption of Confucians. Philip Ivanhoe recently published a book called Oneness, and about Confucian thought. But there he's talking about oneness as referring primarily to a relational concept of the self, of the human being, as a social being that is defined by interactions with others. So Ivanhoe defines oneness, he says, as the idea that human beings are inextricably intertwined and share a common destiny with other people, creatures, and things of the world. And this leads, in Ivanhoe's thinking, to an emphasis on empathy, on identification by human beings with other beings, and that's an important virtue. This, by the way, kind of challenges, especially with Che Hanggi's emphasis on Qi, that Yogok's notion that it is Li, that Tong, that unites and links, and Qi that differentiates, because I believe in Che Hanggi we can see it is Qi really that unites and links everything. By the way, if I understand Che Hanggi's philosophy correctly, Che is saying something quite different from what Ivanhoe is talking about when he talks about Confucian concept of oneness. Che Hanggi appears to be saying that we should cultivate the joy we can find when we apply the broader lessons of the canon to everyday practice. Empathy is part of that, but Che's goal is much more than mere empathy. I was really surprised to see how much Che talks about the joy he finds when he can see how the message of the sages can be applied appropriately in his time. This recent discovery of this early manuscript of Che Hanggi, it challenges a narrow view of how Joseon Koreans thought, and it also helps us understand how Che Hanggi's philosophy evolved into a philosophy of Qi, in which he emphasized the universe experienced as dynamic and constantly transforming. It also helps us understand why Che later came to distinguish explicitly between the basic actual patterns in nature, which can be trusted, and the human understanding of those patterns, which can be mistaken. As his way he says that Li in the mind can be mistaken, while Li in nature is not mistaken. The experiential and analytical approach Che Hanggi introduces in the Dongyang foreshadows the nature of his philosophy that unfolded in the decades which followed. I would like to discuss the idea of whether Che Hanggi is an Enlightenment thinker or not. I would like to suggest an oxymoron term. He's a progressive fundamentalist.
What I mean by that, he's a fundamentalist in that he wants to go beyond the many commentaries and go back to what he thinks is the original meaning of the Confucian canon, but he wants to apply it in his time. That makes him progressive. So he's a progressive fundamentalist. So he can't be seen as a traditionalist nor as a modernist, but as somebody in between. And I like the fact Professor Chang mentioned others like that. I think that Che Jae-yu and E.J. Ma are both also examples in the 19th century of Korean thinkers who were creating something new on the foundation of traditional ideas. I see with Chiang Gi and also with Che Jae-yu and with E.J. Ma an increasing focus on Ki rather than Li in Korean thinking in the 19th century. A very important development, I think, which some people might see as foreshadowing modern world where we focus more on the material world than on any metaphysical principles behind it. Anyway, I want to say this is very exciting to find this work. I look forward to the whole work being available. And it does, I think, force us to rethink how we teach Confucianism in the Joseon Dynasty. Thank you. Thank you, Dr. Baker. Yes. 던 베이커 선생님께서는 두 가지의 특별한 부분에 대한 인상적인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 한국의 그 전통 철학을 이해하는 새로운 전개가 될 것이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Dr. Baker suggests some ideas of the topics of the Dr. Zhang's one, and the two key points he suggested, and also it could be start a new frontier to find the Confucian idea in the Joseon Dynasty, especially late 19th century. Do you have any remarks about the Dr. Baker's one? Yes. I very Definitely, please. appreciated your own comments, and it stimulated a lot, and I mostly agree with you. Actually, but I realized the Choi Han-gi is much more creator than the Dae-Tasan in 20 years ago. Yes, he's kidding. Yeah, one thing I would like to say is about the Chuchuk. It is very interesting translations. But I just point out the just problem in studying Choi Han-gi. Most people accept the Chuchuk, but without any kinds of debate. The Chuchuk in modern Korean language we use the Chuchuk, but this Chuchuk is a more sophisticated notions. Yeah, you know, but in some interpreters just using the Chuchuk without any kinds of reflections, and it deprive the scholars to study more, delve more deeply into that kinds of idea. I really encourage and I appreciate the Don's the suggestion that this kinds of study must be the one direction must be directed in this way in Choi Han-gi, not only Choi Han-gi but in Choi Han-gi studies, and also your comments about his creative side is distinction between Cheondo and the Seonggyeong. I agree with it, and I have the very I've not so much the observed in this kinds of topic, but very interesting analogy or comparative studies between the Ogyo Sorai and Choi Han-gi, their notion of the heavens and the humans, and Japanese Confucianism and Korean Confucianism. And very interesting the field of studies is for coming ages, I think. I believe, and I agree with the Tonggyong is a very good source for that kinds of very meaningful studie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Dr. Zhang. 예, 이상으로 Dr. Baker, do you have any ideas about this Dr. Zhang's remarks? I mean, I disagree. I don't disagree with him at all. I think that. Thank you. Yeah. 오늘 준비된 우리 통경 새로 발견한 자료에 대한 국내 학계에 계신 선생님들의 자료를 소개하는 자리이고, 또 해외에 계신 선생님들께 자료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구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그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신 많은 연구자 선생님들께 국내 학계에 계시는 분 한 분과 해외 학계에 계시는 선생님 한 분에게만 짧게 의견을 들어본 시간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해에 계속 그 연구를 해서 또 연구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는 내년에 공개할 예정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ow we have some questions on access online researchers, one Korean and one abroad. So do you have any questions? Raise your hands on screen, please. All right. Dr. Han, and another one. Okay. Firstly, Dr. Han give us some 질문해 주십시오, 선생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발제 정말 잘 들었고요. 아주 놀라운 발견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를테면은 그 사해 두루마리나 소나무문서의 발견에 준하는 그런 그 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예전에 쓴 거라서 이 경학은 다산에서 일단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해강은 기하학을 새로운 방법론으로 내세움으로써 경학과는 결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 통경의 발견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놀랍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경이라는 그 제목을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해통, 유교 경전들이 수없이 다양하고 산만한데 이걸 어떻게 하나의 원리로 일관시켜 볼 거냐라는 회통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해강의 오래된 문제의식인 변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에 대한 본인 자신의 의지가 이 통자 안에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이창일 박사님이랑 지금 장호석 선생님 두 분의 하여튼 소개를 주로 들었는데 제가 좀 자세한 건 보지 못해서 우선 드는 느낌은 이게 지금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주제적 접근을 했다는 거. 지금 놀랍게도요, 논어라는 책을 주제별로 편집하는 케이스가 전무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모당이 또 위즈덤 오브 컨피셔스에서 한 게 거의 유일해요. 근데 지금 조선의 경우는 이게 율곡의 성악 12호가 있죠. 그것처럼 이제 주제별로 유교 경전을 하여튼 분류했다는 게 또 새롭고, 두 번째는 그 특징이 단순화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갈로 안에 잠깐씩 이렇게 노트해 놓은 것이 가령 기존의 주자, 다산, 무기령 등의 주석사를 무시하고, 이를테면 제가 본 걸로는 베트남의 레키존의 교육적 방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매우 새로운 그 경학의 접근 방식이죠. 세 번째는 이게 끝없이 고전의 현실적 적응을 고민했다는 게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실화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간단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유교의 새로운 하여튼 그 뭐랄까 정리를 유장 등등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쓸모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유산이 되어버렸죠. 지금 만일 의미가 있다면 가령 새로운 그 유교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필요한지, 삶의 가치를 어떻게 제고시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이게 지금 현실적 고민들 위해서 유교가 새롭게 발견되고 토론돼야 되지, 옛날 오래된 경학의 집적들을 서로 다시 정리해보자 이래갖고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새로운 하여튼 현대적 접근을 해강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장훈 선생님 말씀처럼 이 해강의 저답이 전통주의자도 아니고 현대주의자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전통주의자는 묵수하고 현대주의자는 파괴하자는 건데 그 둘도 아니었던 변증적 중간을 갖다가 해강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개화라는 이름을 붙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생각이 난 건요. 아까 참 그 장 선생님 표현에 constant way making, 이게 지금 지속적인 도를 만들기라고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도는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지 만드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진짜 장자 얘기처럼 도는 걸어가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처럼 매우 유연한 변통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초기의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그 상당히 논의했는데 이건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야 될 것이고,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지금 추한기가 비학을 축으로 하면서
성경, 기존에 있는 그 성자들의 말씀을 받들기보다 자연으로부터 출발하자고 해서 천경을 추천했잖아요. 그 지금 보면 초기는 이 지금 유학 경전에서 이리관지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 초기와 후기 사이에 근본적인 노선의 변화가 있던 건지 아니면 후기의 기하학이 이 경학과 전국될 수 있는 공간에 연속돼 있는 건지 상당히 아주 그 궁금한 지평인데 이것도 다음에 약간 논의가 될 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몇 가지 지금 드는 생각을 간단하게 보리표해 드렸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발제 너무 고맙고요. 하여튼 새로운 어떤 안목을 열게 주셔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은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한교 선생님께서는 어쨌든 우리가 그 최한기의 기이 철학을 주로 연구했었는데 이에서 그 아이디어가 출발했다는 단서를 제공해 주신다는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제안 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중에 중요한 것은 이 최한기의 아이디어가 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 부분에 최한기가 남긴 것이 얼마쯤 있는지 궁금하다는 부분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Dr. Han suggests some ideas about this presentation and this textbook. The special part, the key point is how many or how much ideas contains in this textbook, Tonggyang, some kinds of annotated like this kind of things. Dr. Lee, 네,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그 부분들은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올해 연구팀을 좀 더 꾸려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사에서 더 연구를 해서 연구팀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도움 드리게 되면 사양하지 마시고 함께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그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리은선 선생님께서 짧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그 강의를 듣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이렇게 통경이라고 하는 그 언어조차도 사실 오늘날 통섭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언어를 가진 그런 경이 발견됐다는 게 정말 너무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쭉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그 한국 그 유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통섭하려고 하는 그런 여성 학자로서 얼마 전에 한국 페미니스트 신학자의 유교 읽기라고 하는 그런 책도 낸,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 유학과 한국 유학의 그런 어떤 그 맥을 찾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 그 양명학회에서 이미 우리나라 이제 심학을 얘기할 적에 물론 퇴계 선생님이 이제 그 전승노변 그런 책을 지으셔갖고 짧게 좀 격자인 부탁드립니다. 양명학을 네? 짧게, 예, 짧게 네네 요약을 해서. 비판하셨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심학의 그 경학적 심학과 양명학적 심학을 이미 한국 양명학에서는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최한기를 이 통경을 해석을 할 때 육상산이라든가 왕양명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 어떤 한국적인 고유한 그 한국 조선 유교에서 나온 하나의 열매로서 얘기를 할 적에 오히려 저는 퇴계 선생님이 양명학을 비판을 했지만 그 안에 자신도 모르게 양명학적인 심학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제 그 도은베커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듯이 그 홀륜보다는 분계를 강조하고 나중에 이제 최한기가 기학으로 전개된 데에는 그런 어떤 그 양명학적인 중국적인 시막보다는 퇴계에서 나오는 경학적 시막의 어떤 그 연결성 속에서 최한기의 이런 통경이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이 통경을 세계에 소개를 할 적에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양명학적인 그런 심학과 연결하는 것, 물론 심학하면은 항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육상산이나 양명학을 얘기를 하지만 퇴계 선생님 자체 안에 이미 그런 심학적인 경학적 심학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국 양명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랬다면은 네, 선생님 그것을 정리 좀 오히려 퇴계의 해주시죠. 그런 네, 심학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네, 두 알겠습니다. 번째는 두 정리를 해주시면 가지 고맙겠습니다. 예, 네 짧게 예, 예, 예. 얘기할게요. 그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 개화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개화라는 말보다는 저는 요즘에 이제 개벽이라는 말이 굉장히 그 의미화돼서 모더니스트도 아니고 개화 그러니까 수구도 아니고 개화도 아닌 그 제3의 길을 간 사람으로서 개벽사상가들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돈베커 선생님이 최재우 사진도 여기 올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최한기의 그 의미를 서구 과학과의 대화 내지는 이 아시아의 그런 유교의 그런 경학과 같은 그 대화 이런 의미에서 개화사상가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최한기도 또 다른 의미에서의 개벽사상가 그러니까 최재우와 마찬가지로 개화만을 주장을 하고 전통적인 그런 네, 그 동아시아의 그 전승을 알겠습니다. 무시한 예, 예. 사상가라기보다는 개벽사상가라는 의미로 네, 의미화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그-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네, 감사합니다. 의미에서 두 가지의 그 제안을 앞으로 네, 그 최한기의 통경을 이해할 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제안을 해주셨고요. 아마 지금 우리는 오늘 자료를 처음 공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리고 넓게 말씀드리면 보고를 드리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최한기의 깊은 뭐 심학적, 철학적 사회를 분석하는 것은 또 그 다음 단계의 부분이니까 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두 발표 주제가 있었습니다. 본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발굴하고 그다음 짧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좀 더 많은 연구 쌤들을 모셔서 좀 더 집중적으로 두 분 쌤 제안해 주신 내용을 참고를 해서 연구팀을 꾸려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도움을 요청드리면 사양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시에 시작한 이 처음엔 짧은 뭐 보고회 세미나였는데 2시간 동안 뜨겁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내와 국외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 연구자 쌤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년 봄쯤 요쯤에 다시 한번 그 다른 형태의 학술적인 행사를 가지고 만나기를 고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joining this ceremony and we hopefully meet again next spring. See you then.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Bye. Thank you, Don Baker. Bye bye. See you around. Yes. 이석규 선생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Mhm.